안녕하세요. 마포노인복지관 김미정 간호사입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2020년부터 21년까지 우울 자가관리 프로그램 블루시그널을 진행을 하였고요.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주식회사 BR프레임이 함께 하였습니다. 사업 내용과 성과를 보고하기 위해 온라인 성과 보고회를 준비하였고, 지금부터 진행 내용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개인적으로 충분한 적응 과정을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 제한과 신체 기능 저하, 사회적 역할 상실은 우울 증상을 더욱 증가시키고, 실제로 전체 우울증 환자의 40%를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할 정도로 노년층의 우울증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이 우울증과 고독감이 더 큰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지체계 마련과 사회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울 증상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예측하여 개인 맞춤형 우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울감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사전협력회의 모습인데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과 주식회사 BR프레임 그리고 복지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 협약식도 진행하여 더 나은 사업을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2000년도에 걸쳐 진행하였고, 사업의 대상은 우울 증상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또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은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게시하고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하여 참여자 모집을 도모하였습니다. 이건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동의하시면 먼저 사전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 검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우울 정도 그리고 수면 상태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기기는 스마트 시계, 스마트폰, 태블릿 PC 세 가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에 대해 충분히 기기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 사진인데요. 어르신 가정에 기기를 설치해 드리면 어르신께서 3주간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 모습은 사후 검사 모습인데, 사전 검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사후 검사를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세부적인 사업 성과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미정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어서 주식회사 BR프레임 대표 장윤현 대표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에 있는 김미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또 BR프레임과 함께 진행한 중기청 과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멀티모달 패턴을 활용한 노인성 우울 실시간 예측 및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티모달이란 하나의 ICT 기기가 아닌 다양한 기기를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인의 우울에 관련된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여서 그때그때 개인 맞춤형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과제는 두 개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 성과와 2차년도 연구 성과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기관이 합동적으로 진행을 한 본 과제에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의 대상자, 즉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본 과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은 연구가 윤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과 함께 여러 가지의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또 설명을 해드리는 역할을 담당하였고요. 또 BR 프레임은 관련된 기기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로 하였습니다. 본 세 기관이 서로 협동적으로 또 융합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연구의 사업에 참여를 의사를 밝히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르신들의 댁 내에 설치하고 저희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어떠한 자료들을 수집을 하였는데요. 해당되는 자료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이 기기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웠는지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이라든지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멀티모달 생체 신호 기반으로 하여서 이 분들의 우울의 패턴을 분석을 하고요. 그 패턴에서 변화가 생긴 시점을 중심으로 개인별 맞춤 중재안을 제공을 하는 것이 본 과제였습니다. 1차 년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년도 때는 저희가 어르신들의 매일의 기분을 여쭤보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 앱이 바로 생태순간 평가 앱입니다. 이 생태순간 평가 앱은 하루에 일정 시간을 세팅을 해서요, 어른들에게 그때그때의 기분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우울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걱정이나 불안에 대해서도 여쭈어보고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수면을 하시는지 또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앱입니다. 이 1차 연도 때는 총 21분이 연구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매우 우울한 군이 8분이셨고 비우울군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하나도 우울하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어느 정도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가 완료되신 분은 총 19분이셨는데요. 중도에 탈락하신 분들은 이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별한 부인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힘들었다, 혹은 다른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느라고 바빠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탈락률은 약 10%인데요. 이렇게 ICT와 관련된 연구에서 10%의 탈락률은요, 매우 낮은데요. 이렇게 낮은 탈락률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참여해주신 어르신들도 매우 감사하고요. 또 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 나이는 74.63세셨고요. 남성분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암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노코노인이 약 70% 정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을 통해서 이분들의 치매 상태나 우울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순간 평가 앱은 4주 정도를 사용하시고 이후에 같은 검사를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앱을 4주간 사용하기 전후로 비교를 해봤을 때요, 우울군과 비우울군 모두 다 노인 우울 척도의 점수가 감소하는 양상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이 척도를 두 가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본인이 스스로 측정을 하는 점수, 하나는 옆에서 연구자가 측정하는 점수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점수 다 감소하였습니다. 또 우울과 매우 관련이 높은 수면에 대해서도 측정을 했는데요. 이 수면의 점수도 낮아졌습니다. 즉 수면의 질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죠. 데이터의 획득률은 대부분의 데이터가요, 70%에서 60% 정도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의 데이터라든지 생태순간 평가 데이터가 60%가 수집이 됐다는 것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이 앱을 사용을 잘 해주셨다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전부 다 글자로 변환을 한 후에 감정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때 감정 분류에서 대부분의 얼굴 표정이 중립, 즉 무표정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행복이나 슬픔, 또 화남, 이러한 얼굴 표정으로 혹은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을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소수이지만 몇 분은 놀람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양적으로 보았을 때, 즉 숫자로 보는 연구 성과의 평가보다는 사실 어떻게 경험을 하셨고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가 더 관심이 많았는데요. 대부분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또 부정적인 감정, 즉 우울과 불안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연구를 진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이러한 ICT와 관련된 기기를 사용을 하면서 말동무가 생긴 것 같아서 매우 좋았다. 또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긍정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결과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우울감이 낮은 그룹에 있는 분들이 우울감이 높은 그룹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이 기기 사용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요. 다소 몇 분이 기기를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귀찮고 조금은 지루했다라는 평가를 주셨습니다. 이 사진은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들께 저희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촬영한 모습들인데요. 댁내에 이렇게 아주 작은 공간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신 모습들입니다. 2차년도 연구 성과는 1차년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던 불편한 점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보완해야 될 점들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년도는 1차년도와 달리 이제 단순하게 앱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앱의 사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그 돌봄 서비스로는 운동, 미술치료, 또 음악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생태순간 평가 앱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 건강 보고서도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2차년도에는 총 40분이 연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우울감이 다소 높은 그룹은 14분, 그 다음에 우울감이 다소 낮은 그룹 혹은 우울하지 않은 분은 26분이셨고요. 중도 탈락이 한 분도 없이 모두 다 연구에 참여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년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특징은 1차년도에 비해서 다소 연령이 높아졌고 남성의 참여도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만성질환이나 독거노인이 많은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온 특성이었습니다. 사전에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일주일간 생태순간 평가 앱을 통해서 나의 기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분은 우울군이구나 비우울군이구나 라고 저희가 그룹을 나누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더 적합한 중재는 뭐지? 라는 걸 선택을 해서 2주간 그 중재를 제공해 드립니다. 돌봄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공을 해 드리는 거고, 그 2주가 마치게 되면은 얼마나 우울감이 좋아지셨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문지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1차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울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점수들은 훨씬 더 향상이 되는 모습들이 우울군이든지 비우울군이든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불면증의 점수는 다소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중재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면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조금 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울군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 수용도, 즉 기기를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걸 함으로써 내가 운동이 부족했구나 깨달았고, 또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걸 해봤을 때 내가 조금 더 신세대가 되는 것 같다. 또 같이 사는 사람이 없을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것들이 좋았는데요. 다소 불편했던 것들은 알람이 너무 자주 울리는 것 같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지루했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2차 연도에 참여를 해주셨던 분들의 활동 사진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본인이 편한 환경, 즉 안방이든 거실이든 이런 곳에 아주 작은 공간에서 설치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본 과제는 소수의 어른이지만 어르신의 바로 옆에서 저희가 건강을 지켜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런 거 사용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편견을 깨고요.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즉 어르신들도 이런 ICT 기반의 중재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런 연구 결과를 갖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기기들이 단순히 어떤 기기로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말동무처럼 역할을 해준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해주신 복지감각, 또 BR프레임, 그리고 또 연세대학 간호대학이 함께 더 나은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BR프레임입니다. 정신건강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케어 서비스 실증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증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서울시립 마포 노인종합복지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실증에 참여해 주신 모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참여를 도와주신 김미정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번 연구는 의료사물 인터넷 IOMT라는 기기들을 활용해서 정신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케어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적 질환에 대한 조기 예방을 통해 웰리스된 삶과 고독사, 치매 등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의료 비용 절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지도구를 기반으로 해서 정신건강 예측과 케어 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어르신들께 스마트워치와 인지도구들을 배포를 해드리고 이를 통해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자체 보유한 그 알고리즘이 이제 우울증 예측을 하게 되고 어르신들의 행태에 따른 케어 서비스가 제공되게 됩니다. 네, 이 서비스는 함께 할수록 좋은 친구라는 뜻의 통마고우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데요. 작년 1차년도 실증에서 어르신의 상태를 좀 살펴보면 이제 우울 점수라는 것이 이제 높을수록 좀 더 안 좋은 건데요. 우울 점수가 2주가 지난 시점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만든 케어 서비스가 가동되었을 때 이 우울 점수 자체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케어 서비스의 실증에는 다음과 같은 의료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제공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워치, 그리고 이를 위한 전용 스마트폰, 그리고 통마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태블릿이 같이 제공되었습니다. 제공된 기기를 통해 생체 신호와 순간 생태평가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수집된 항목들을 이용해서 산출된 우울 점수별로 차별적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BR프레임은 생체 패턴과 감정 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고 연세대 간호대학과 함께 활동 패턴에 따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앱은 태블릿을 통해서 제공되며 건강 레포트, 미술 활동, 음악 서비스, 운동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공드린 서비스를 좀 살펴보면 미술 활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단계별로 좌우 대칭 능력을 향상시키는 만다라 형태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림의 색칠하기 그리고 그림 꾸미기도 참여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운동 서비스는 국민 건강 체조를 보면서 따라하시게 되는 서비스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제 태블릿에서 따라하시는 동작들을 촬영하면서 얼마나 잘 따라하시는지 코칭을 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정확한 동작들을 익히심으로써 좀 더 향상된 운동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제공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일별로 매일매일의 우울 변화를 관찰하실 수 있도록 레포트도 제공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집하고 평가했던 데이터들은 실제 복지관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표기가 되는데요. 전체적인 어르신들의 현황을 볼 수 있는 상황판과 같은 지역에 계신 동별로 나눠진 그 지역이 있다고 했을 때 같은 동에 계신 분들, 그 분들의 상태를 같이 볼 수 있는 화면, 그리고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태 정보도 자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집안에서의 어르신 개인에 대한 헤어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중간중간 모니터링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같이 구축되어서 하나의 케어 서비스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신건강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 케어 서비스의 실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어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실 이제 새로운 IoT 기기를 사용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일일 수 있는데요. 너무 잘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고 쉽고 편한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참여 어르신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연남동에 사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제가 그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못 만나고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게 됐어요. 우울증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동참하게 됐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참 어려웠었어요. 하루에 4번씩 동참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좀 번거로운 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집에만 있어서 친구가 되고 또 동무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하루에 4번씩. 그때는 뭐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만나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래서 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 프로그램 속에 그것도 건강체조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참을 하면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울증도 치료가 많이 되고 이 프로그램대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돼서 우리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어머님, 아버님들도 저처럼 이런 프로그램이 기회가 닿으면은 같이 동참해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알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우울 자가관리 프로그램 블루시그널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그리고 주식회사 BR프레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에 열의를 갖고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포노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